이번에는 현장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미국 현지 이슈 분석과 함께 상황 자세하게 짚어볼 텐데요. 오늘은 한국경제TV의 신인규 뉴욕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자, 신 기자, 방금 전에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특징적인 부분들부터 전해주시죠. 네, 장 초반부터 시작됐던 상승세가 장 막판까지 유지가 됐습니다. 어제 신고가를 기록했던 메타가 오늘은 5% 넘게 상승을 했고요. 섹터별로는 기술주와 통신, 부동산이 높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인플레이션 지표인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를 하루 앞두고 전해진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시장에는 긍정적이었고, 그리고 그동안 하락장에서 잘 보이지 않던 바이더 딥 움직임이 나온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네, 오늘 저가 매수 움직임이 나오면서 3대 지수가 상승했고 특히나 나스닥 지수가 가장 큰 폭으로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연방준비제도 내 주요 인사들의 발언도 이어졌는데요. 시장에서는 연은 총재들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장 상승세가 방증하듯 연준의 주요 인물들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내놓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선 메서 총재는 3월에 금리를 높이더라도 25bp 이상, 그러니까 0.25%보다 높여 올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장 한편에서 우려했던 50bp 인상과 같은 급작스러운 시나리오는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양적 긴축에 대해서는 지난 2017년 때와는 달리 연준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보다는 미국의 경제 상황이 좋기 때문에 현재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2조 6,600억 달러 규모의 모기지 담보부 증권 MBS의 보유량을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금리 인상과 가능해서 모든 옵션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전제를 하기로는 했지만 대체적으로 올해 금리 인상이 3차례에서 4차례 정도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앞서서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시장에서 나온 7번의 금리 인상 예측 올해 안에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서 연준이 조금 더 매파적인 통화 정책을 쓸 가능성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리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내일 있을 인플레이션 지표 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 대해서도 전년 대비 상승률보다 시장 컨센서스는 7.2%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라파엘 보스틱이 볼 때는 12월 대비 좀 느려질 가능성이 높은 전월 대비 상승률에 조금 더 관심이 있다, 이런 발언도 시장을 안심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연은 총재들의 발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개별 종목 이슈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기업이죠. 펠로톤 같은 경우에 오늘 오랜만에 한 4% 정도 상승을 하기는 했는데 그동안에 워낙 좀 큰 폭으로 하락한 탓에 투자 의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월가 현지에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네, 분기 보고서 기준으로 펠로톤의 이 구조를 잠시만 살펴보면 이 회사의 재무 상태가 지금 좋은 편은 아닙니다. 직전 분기에 입은 영업 손실이 4억 3,900만 달러 수준이었고, 현금 흐름을 조금 더 보면은 이 회사의 곳간에서 최근에 반기 동안, 그러니까 6개월 동안 12억 달러의 현금이 줄었다는 사실을 먼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월가에서는 그동안에 또 팬데믹 수혜주였던 펠로톤이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가, 여기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오미크론 확산세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데,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뉴욕이나 다른 주들이 이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점점 종료를 하고 있고, 이거는 집에서 펠로톤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다시 헬스장으로 가게 되면 펠로톤에게는 좋지 않은 환경이 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하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 밀러 밸류 파트너스의 설립자인 빌 밀러가 펠로톤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것은 살펴볼 만합니다. 이 빌 밀러라는 사람은 15년 연속으로 S&P 500 지수 상승률을 상회하는 펀드 매니저로 이 월가에서 이름을 떠친 인물인데, 빌 밀러가 지금 펠로톤의 구조조정 상황을 보이면서 이 회사의 주식을 다시 매입할지를 깊이 검토 중이라고 이런 얘기를 오늘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나오는 아마존과 같은 이 대형 기업의 인수 이슈를 좀 떼어놓고 봐도, 그러니까 인수합병이 성사가 되지 않더라도 펠로톤이 매력적이라는 언급을 한 게 주목되는데,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우선 현재 1년 전과 비교를 하면 주가가 75% 가까이 떨어져 있어서 현재 가치 대비 저평가 상태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 펠로톤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경영진이 회사의 구조조정을
상승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